안녕하세요. 신장박살입니다. 여러분은 지나가다가 이런 간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바로 이곳은 신장이 망가진 환자들이 혈액투석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저의 혈액투석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식받기 전까지는 평생 이곳에서 혈액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수술이 불가능하지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투석 환자들이 왜 얼마나 힘들 수밖에 없는지 그걸 알리고 싶고, 그리고 투석에 대해서도 정보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증이 저와 같이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새 삶을 주고 기적을 주는 일인지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월수금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투석을 받는데요. 그 중 어느 날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가볼까요? 현재 시간 7시 반입니다.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은 잘 못 움직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꼭 가져야 돼요. 병원에 오면 이렇게 옷을 투석하기 위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투석을 하게 되면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아입고 투석을 받으러 가볼게요. 짜잔. 체중계예요. 투석을 받으면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양 옆에 손잡이가 있어요. 올 때마다 체중을 재줍니다. 체중을 재는 이유는 이틀이나 3일간 늘어난 몸무게를 측정해서 수분을 얼마나 빼야 하고 투석량을 얼마나 할지 정하기 위함이에요. 병원복을 입고 재는 이유는 올 때마다 동일 조건에서 몸무게를 재야지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복을 입고 재시는 분들도 오실 때마다 같은 이유로 동일한 목장으로 몸무게를 잽니다. 투석 전 몸무게 83.6입니다. 밑에 있는 이 책은 제 투석 기록 및 특이사항을 기록해둔 책이고요. 자, 그럼 이제 투석을 받아볼까요? 열어줄게요. 네. 네. 161에 72요. 82. 열은 얼마셨어요? 6.5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쓰는 거예요? 네. 소리는 완전 요거는 완전 좋은 것 같은데 스릴은? 월요일에 누가 해주세요? 아마 차지 선생님이 해주시지 않을까요? 응.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아프다고 거부주셔가지고. 제가 원래 고통을 잘 참나요? 네. 잘 그럼 참는. 뭐 괜찮을 수도 있고. 근데 위에라서 괜찮을 거예요. 위에가 덜 아프대요. 아, 그래요? 손보다.
어제 신장내과 혈관에 갔다 오셨잖아요. 네네. 혈압이 어떻게 되셨어요? 그 혈관외과에서 초음파 검사했는데 그 이제 여기 팔에로 이제 투석해도 된다고 하시거든요. 팔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지났는데 네. 여기로 이제 투석해도 된다고. 아, 투석해도 된다고 그러셨고. 네. 신장내과는 신장내과는 특별한 건 없고 약을 좀 더 줄였거든요. 그 특이사항은 없고 약만 들으셨다고. 네, 약 사이포렌 원래 아침 저녁으로 먹었었는데 이제 저녁에는 안 먹는 걸로 했어요. 아침에 먹고. 잠깐만요. 약 이름이 뭐라고? 사이포렌. 사이코렌? 네. BID인데 원티로? 네, 그 사이코스프린. 알겠어요. 네. 먼저 적어라. 먼저 주시라고. 그리고 그 혈관외과 그때 팔이 아프다고 그때 말씀드렸더니 그 저희 여기는 그 혈관염으로 오신 데서 항생제 먹었잖아요. 근데 그 혈관염이 아니고 그 혈관염일 경우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 수술 범위가 제가 여기가 혈관이 좀 짧아서 범위를 되게 크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픈 거라고 이제 시간 지나면 점점 범위가 괜찮아요. 커? 네, 수술 범위가 커서. 네. 제가 여기가 좀 짧았다 하더라고요. One hour later. 1시간이 지나고 9시경이 되면 병원 원장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모든 환자분들을 진료를 봐주세요. 한 분 한 분 다 그날 있었던 일이나 뭐 특이사항 있는지 물어보면서 말이죠. 이틀마다 저의 주치의 선생님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 모니터에는 투석기가 돌아가는 속도, 팔의 압력, 투석량, 혈압 기록 등등을 조정하고 기록이 되는 모니터예요. 이 필터는 정수기에 있는 필터처럼 불순물, 노폐물 등을 걸러주는 필터고요. 이 액체는 투석액으로 투석기에 들어가 필터에서 불순물을 걸러줍니다. 이 액체는 노폐물을 제거한 사용한 투석액이고요. 저를 위해서 투석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몸무게가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잘 못 먹었나 보네요. 네, 계속 속이 안 좋아서. 지난번 하고 오후에 왔었죠. 감기 증상도 계속 있고 네. 열은 없으시고. 누우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아, 그 가래 때문에. 기침은 크게 하는 건 아닌데 어제 일어났을 때 그냥 목소리가 계속 맛이 갔거든요. 그 속도 계속 안 좋고. 뭐 열감 있거나 이런 건 없었고. 네. 누우면 약간 더 기침이 나고 가래도 쳐야 되고. 네. 어제 속이 계속 안 좋아서 그 먹은 게 없으니까 토하긴 했는데 그냥 계속 헛구역질만 했거든요. 소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초반 뭐 콧물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먹거나. 콧물도 조금 있긴 한데. 지금 뭐 촬영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가래 이렇게 뱉어서 나와요. 네. 색깔이 노래 언제 노래. 많이 이렇게 진하게 나와요? 네. 진한 편이. 이제 뭐 특별히 부작용 같은 건 없었죠. 어떤 거요? 항생제 부작용 같은 거는. 네. 없었죠. 일단 약을 조금 줄 테니까.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몸살 기운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네, 조금 있어요. 네. 일단 하이드롤 진통제 들어있긴 했는데 그 약 먹을 때 먹고 나면 조금 괜찮다가 다시 아파지고 그러나요? 네, 왔다 갔다. 항생제 먹고 나면 사실 약간 살사처럼 변이 좀 묽어질 수 있긴 하거든요. 네. 오늘도 주면 내가 일단 3일 약 먹어보고 위장약을 좀 넣어서 줄 테니까. 하이드롤 그냥 따로 줄게요. 네. 그래서 지금 약에는 진통제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만 그냥 추가로 먹고 괜찮으면 먹어요. 네.
진토제도 같이 들어가나요? 진토제? 뭐 그냥 위장약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계속 울렁거려요? 가만히 있어도? 네. 그 정도예요? 어제는 그 갑자기 그냥 주체 못할 정도로 그렇고 바로 화장실 가고 예. 갑자기 확 올라오거든요. 속이 쓰리거나 뭐 이런 건 없고? 네. 목살을 넣어야 되나? 그러면 그 정도면 그냥 그걸 넣어줄게요. 네. 영양제.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안 하고 목요일 날? 네. 일요일은 오는 거고. 네. 11시 멸치. 진료가 끝나면 투석이 끝날 때까지 지루함과의 싸움입니다. 이 시간에 뭐라도 하고 싶지만 기운이 빠지고 어지럽기도 하고 해서 휴대폰을 보거나 잠을 자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마다 개인 TV가 따로 있는데요. 옆에 있는 아저씨는 옛날 사극 드라마를 보고 계시네요. 투석하는 시간에는 재밌는 걸 잘 안 해서 저는 주로 잠을 자거나 휴대폰을 봅니다. 사극 엄청 옛날 거네. 투석하는 1시간마다 혈압을 재줍니다. 투석을 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혈압이 생기거나 고혈압이 생기기도 해서 꼭 재야 됩니다. 그래서 투석 중간에 저혈압이 오거나 하면 산소 마스크를 끼기도 하고 자세를 바꾸기도 하고 투석 속도를 늦추거나 투석량을 줄이기도 합니다. 잠들만 하면 혈압을 재서 잠도 편하게 못 자요. 흑흑. Three hours later. 투석이 끝났습니다. 오늘 투석을 한 기록들이 나오고요. 밑에는 1시간마다 혈압을 잰 기록이 나오네요. 투석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비몽사몽하네요. 눈도 충혈되고. 다시 옷을 갈아입어 볼까요? 짜잔, 환복 완료. 집으로 갑시다. 역시 다 투석하는 환자분들 차량이었군요. 텅텅텅텅 비었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48분. 투석만 하고 왔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해가 중천에. 중천이 안 보이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처럼 이게 저를 포함해서 이제 신장이 망가진 사람들은 일주일에 보통 3회 4시간씩 투석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투석을 안 하게 된다면은 체내의 그 신장 기능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노폐물이 걸러지지 못해서 바로 죽게 되죠. 단순히 피를 그냥 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피를 다시 뺐다가 여과기에 거르고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하여 다시 넣는 과정에서 많게는 3.5kg 그 이상 하면은 몸에 엄청난 무리가 가서 보통 3.5kg 이상은 안 한다고 해요. 그 정도의 몸무게가 변동이 됩니다. 진짜 투석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때 투석을 해보면은 진짜 온몸이 처음 경험해본 것처럼 완전 축 다 가라앉고 진짜
완전 기운을 그냥 쭉 빼가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네, 그런 상태가 됩니다. 또 인위적으로 하는 거라 저혈압이 올 수도 있고 고혈압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다 걸러지지 않는 인칼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으로 이제 억지로 떨어뜨려야 되고 그리고 먹는 것도 평생 제한해 가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 칼륨 수치가 낮은 음식 약간 그런 거를 먹어야 되고 몸에 좋다는 것들도 많은데 사실 칼륨이 너무 높으면은 그게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음식도 피해야 되고 평생 제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투석을 하면 이제 연명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도 갑자기 뭐 심장에 이상이 온다거나 다른 기타 질환 때문에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주 3회 또 4시간씩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월수금 아니면 화목토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 동안 투석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이나 기타 일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중증 장애 판정 그리고 주차 등록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장애인 구역 주차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저 사람은 다리가 멀쩡한데 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받았지? 약간 뭐 저 사람은 왜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중에는 저와 같은 이렇게 중증 신장 질환자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신장 이식을 해주어서 새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20살 때는 고모가 해주셔서 잠깐이나마 새 삶을 살았었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투석을 해가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장기 기증을 하면은 저와 이렇게 또 이렇게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희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일이죠.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정말 큰 꿈이에요. 장기 이식을 많이 해주시면요. 오늘은 혈액투석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정보도 하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건강해진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